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CS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2020년 5회차 지난 2020년 7월 12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관리사 정기시험 CS 전략론 21번부터 30번까지 문제풀이 분석 동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CS 전략론 21번 문제부터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만족 측정 방법 중 직접 측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직접 측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직접 측정 같은 경우는 질문 뭐 한 개에서 세 가지, 좀 기본적으로 봤을 때 ACSI, NCSI가 여기 포함되기 때문에 실제로 봤을 때는 뭐 질문 세 가지, 뭐 기대 대비 만족도, 전체 대비 만족도, 예상 대비 만족도 이런 거 갖고 직접적으로 여쭤보는 문의하는 방식의 측정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일반적으로 단일한 설문 항목 또는 복수의 설문 항목을 통해 세 가지겠죠. 만족도를 측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맞는 설명입니다. 2번, 조사 모델이 간명하며 하위 차원에 대한 만족도 결과를 합산할 때 중복 측정의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자, 이거 조금 굉장히 애매한데 이것도 맞는 설명입니다. 직접 측정에 대한 내용. 3번, 복수의 설문 측정 방법에서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일 항목 문항 측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요, 단일 항목 측정 방법에서 측정 오차 문제를 해소하기 어렵기 때문에 라고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앞에 있는 복수의 설문 측정 방법이 아닙니다. 단일 항목 측정 방법에서 복수의 설문 항목을 통한 측정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기도 한다. 앞과 뒤를 바꿔 쓴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3번 내용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또한 보기, 문제와 보기까지도 굉장히 상세하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 문제 유형은 답이 한 가지로 규정되지 않기 때문에 아주 독특한 문제 유형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꼭 한번 다른 보기들과도 같이 읽어보시면서 체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상당히 쉽지 않은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문제. 자료 수집 방법 중 관찰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자, 관찰법 물어봅니다. 관찰법. 하나씩 볼까요? 1번. 조사 대상의 행동 패턴을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맞을까요? 맞습니다. 2번. 조사 대상자와 면담 또는 대화가 어려울 경우에도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이거 맞습니다. 2번. 가능합니다. 3번. 정확하고 세밀한 자료 수집이 가능하다. 맞습니다. 4번. 다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 자,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거 소수를 대상으로 하므로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수를 대상으로 했을 때는 일반화가 가능할 겁니다. 예, 왜냐면 표본이 많기 때문에요. 하지만 지금 이건 말이 잘못됐죠. 소수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분석 결과를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이게 오히려 더 맞는 얘기가 될 겁니다. 4번 내용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5번은 맞는 설명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라파엘과 레이피가 제시한 고객 충성도의 유형 중, 자, 충성도의 유형 중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적어도, 여기가 키워드죠, 관심을 갖고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하는 계층. 자, 누굴까요? 관심을 갖고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한 계층이라고 얘기가 되면 저희가 단순 고객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한 계층이기 때문에 단순 고객. 자, 구매에 관심을 보일 수 있는 계층 뭐라 부릅니까? 예비 고객, 예비 고객. 그 다음에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계층이라고 하면 충성 고객. 저희가 뭐 개론에서는 옹호 고객이라고 나왔었는데 칭찬을 아끼지 않는 계층이라고 해놓고 라파엘과 레이피는 충성 고객으로 구분을 해놨었습니다. 적어도 한 번 정도 가게를 방문한 계층 단순 고객, 빈번하게 구매하는 계층 고객, 정기적으로 구매하는 계층 단골 고객, 이렇게 나누는 구분 관점이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다음 문제. 레이나르츠와 쿠머가 제시한 충성도 전략과 관련해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고객 유형은 누굽니까? 자, 이것도 사분면으로 나옵니다. 사분면의 이름이 아래 보시는 보기 5개 중에 4가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자, 이때 잘 보시면 보기를 좀 볼까요? 회사의 제공 서비스와 소비자 욕구 간 적합도가 높고 높은 잠재이익을 갖고 있다. 잠재이익을 갖고 있답니다. 높은 잠재이익을 갖고 있다. 두 번째, 태도적인 충성도 구축과, 자, 태도적인 충성도 구축은 결국 무슨 얘기일까요? 이 사람 구전한다는 얘기거든요. 더불어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고객관계 유지가 필요하다. 자,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높은 잠재이익을 갖고 있습니다. 자꾸 우리 집에 와가지고 구매할 때마다 우리 집에 이익이 늘어납니다. 거기에 이 사람 구전도 할 줄 압니다. 거기에 이 사람,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과 지속적인 의사소통과 고객관계 유지가 필요합니다. 계속 데리고 가야 됩니다. 자, 그런 사람 저희가 4가지 중에 뭐라 부릅니까? 네, 트루 프렌드라고 부릅니다. 트루 프렌드를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버터플라이, 나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거래적인 만족을 달성하도록 해야 됩니다. 거래적인 만족을 달성하도록 해줘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버터플라이라고 부르죠. 자, strangers, 낯선 사람입니다. 매 거래마다 이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이건 우리 입장에서 이익을 창출해야 되고요. 관계 유지를 위한 더 이상의 투자는 불필요합니다. 왜? 낯선 사람이니까요. 말 그대로. 오늘 처음 우리 집에 왔는데 많이 살 뿐이에요. 이 사람 다음번에 또 올지 모릅니다. 자, 베나클스, 지갑 점유율. 지갑 점유율이 낮으면 상향, 교체 구매를 유도합니다. 지갑 점유율이라는 특정 키워드가 나오게 되면 베나클스라고 딱 유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고객 서비스 기대 모델 중 경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된 서비스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의 서비스 유형은 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 중에 예측된 서비스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예측된 서비스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에 해당하는 서비스 유형이라고 부르게 되면 고객이 생각하는 최저치가 되겠죠. 가장 적은 서비스라고 봤을 때 그걸 누가 아니라 우리가 뭐로 적정 서비스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유추하시면 될 문제 유형이죠. 그래서 예측된 서비스 수준에 의해 형성되고 고객이 불만 없이 받아들일 만한 수준이라는 것 갖고 저희가 적정 서비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서비스 실패 미발각지대라고 나오게 되면 선생님 허용 영역이라고 유추하시면 되죠. 허용 영역. 서비스 기업으로부터 실제 받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서비스 수준. 자, 이거 우리가 뭐라 부릅니까? 이상적 서비스와 적정 서비스 수준의 중간 범위, 예상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서비스를 예측하는 전체 범위를 얘기하기도 할 겁니다. 고객이 받기를 바라는, 고객이 기원하는 바람직한 서비스, 기원한다. 최상 서비스를 얘기하죠. 희망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장 바람직한 서비스 수준으로 기원하는 서비스 수준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워요 라고 부르면 이상적 서비스라고 저희가 부르게 됩니다. 유추해 보시면 됩니다. 유추해 보는 게 아니라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고객의 기대에 대한 영향 요인 중 내적 요인에 해당하는 거. 자, 내적 요인이랍니다. 내적 요인. 내적 요인을 키워드로 보게 되면 개인적 욕구, 흔히 니즈라고 부르죠. 관여도, 과거의 경험, 서비스 철학,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따지게 되면 해당하지 않는 거, 해당하는 거라고 따지게 되면 뭘까요? 네, 1번 관여도밖에 없네요. 관여도. 자, 그럼 볼까요? 시간적 제약은 어디 있을까요? 시간적 제약, 상황적 요인이죠. 환경적 조건, 얘는 뭘까요? 환경의 조건? 네. 환경적 조건은 제가 봤을 땐 이건 뭐라고 표현할까요? 네. 지금 정확히 구별이 되진 않는데. 그럼 기업 이미지? 얘도 뭐랄까요? 얘는 기업 영향 요인일 거예요. 기업 영향 요인. 예, 그죠? 구전 커뮤니케이션,
이라고 따지게 되면 뭘까요? 구전 커뮤니케이션. 만약에 구전, 얘는 외적 요인일 거예요. 외적 요인. 그죠? 환경적 조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나눠야 될까 모르겠네요. 환경적 조건, 환경적 조건 같은 경우는요, 한번 찾아보긴 하겠습니다만, 환경적 조건은 제가 봤을 때는 어디에 속할지가 정확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걸 기업 영향으로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환경적 조건이라고 하는 거, 기업 영향 요인에 들어가면 아마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아니면 외적 요인이에요. 왜 외적 요인에 사회적 상황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환경적 조건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좀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다라는 것 정도는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서 해당하는 건 일단 관여도가 맞습니다. 관여도. 자, 다음 문제. 적용 범위에 따른 계획 수립 유형 중 다음 보기에 내용에 해당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계획 수립 유형을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보기를 좀 볼게요.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활동이, 여기서 키워드죠.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의 비중을 두는 계획 수립 유형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보면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의 비중을 두는 계획 수립 유형입니다. 라고 되는 걸 키워드로 잡으시게 되면 답은 뭘까요? 운영 계획이에요. 그런데 제가 왜 이걸 이렇게 설명드리냐 하면, 전략적 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이라는 말은 지금 말씀 안 드리거든요. 왜 그러냐면 저걸 키워드로 잡으시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전술적 계획이라고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문제를 풀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은 지금 계획 수립에 오니까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활동이 담긴 계획으로 전략적 계획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활동과 자원의 비중을 두는 계획 수립 유형이라고 보게 되면 이걸 저희가 운영 계획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체크해 놓으시고 꼭 한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확인이 아니고. 이번 영상에서는 왜 이렇게 단어 선택이 올바르지 않은가 모르겠네요. 다음 문제. 다음 중 벤치마킹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거. 자, 벤치마킹 얘기합니다. 1번. 원래 재화공이 신발을 맞추거나 수선할 때 맞춤 트린 벤치에 고객의 발을 올려놓고 신발의 크기와 모양을 측정하던 데서 비롯되었습니다. 맞습니다. 2번. 토목 분야에서 적용되는 측량의 기준점을 뜻하는 용어인 벤치마크로 사용되었다가 기업 경영에 도입되었다. 맞습니다. 3번. 기업이 자신의 경영 프로세스 및 성과를 다른 기업이나 다른 산업과 비교 평가해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문제 해결과 혁신을 시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거 맞죠? 벤치마킹입니다. 4번. 새로운 업무 기준을 마련하고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한 체계적인 비교 과정이며 비교의 대상은 업무 성과에서 업무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이것도. 5번. 벤치마킹은 과거지향적, 내부적 관점, 정보 집약적 특성을 수반한다. 이럴 리가 없죠. 벤치마킹은 목표 지향적, 외부적 관점, 평가 기준의 기초, 정보 집약적, 객관적 행동으로 수정해야 되는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5번은 설명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과거 지향적, 내부적 관점, 저렇게만 규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5번.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유독 이번 회차 영상이 설명이 기네요. 29번. 다음 보기 괄호원에 들어갈 용어로 가장 올바른 거. 자, 한국은행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사태로 대내외 경제 구조가 크게 변화를 겪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았다. 특히 경제 주체들의 위험 회피 성향 및 자국 우선주의 확대로 물적, 인적 교류가 위축되면서 글로벌 교육 증가세가 이전보다
둔화될 것으로 보고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자, 이게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 즉 뭐뭐에 따른 기업의 자국 중심 공급망 재편, 주요 부품 현지 조달 등으로 글로벌 가치사슬 약화 기조가 심화될 경우 중간재 교역을 중심으로 부정적 영향이 더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른 건 모르셔도 됩니다.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입니다. 자, 이걸 갖고 저희가 알 수 있는, 유추할 수 있는 답은 리쇼링입니다. 흔히 저희가 해외 생산기지, 저렴한 생산비용, 인적 비용, 인건비 등 때문에 해외로 옮겨가는 걸 아시겠지만 오프쇼링이라 부릅니다. 오프쇼링인데 지금 이것의 반대 의미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해외 생산기지의 본국 회귀라는 걸 지금 물어보고 있고요. 이런 관점은 다시 보여주세요, 다시 보여달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리쇼어링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외에서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로 문제 보기 내용과 정답인 리쇼어링을 같이 연결하셔서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CS 전략론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요 변동에 맞추어 공급 능력을 재조정하기 위해 너무 적은 수요가 발생될 경우, 너무 적은 수요. 자, 여기 잘 보세요. 문제에서 수요 변동에 맞추어 공급 능력을 재조정한답니다. 공급 능력을 재조정하는데 너무 적은 수요가 발생될 경우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것. 자, 저희가 공급 능력을 조정하려고 그러는데요. 손님이 너무 적게 와요. 이때 추진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1번 과잉 설비 매각 맞나요? 맞죠. 2번 종업원 교육 또는 휴가 맞습니다. 3번 종업원 감원 또는 해고 맞죠. 4번 시설 장비 유지관리 및 개보수 맞습니다. 5번 하청 또는 아웃소싱. 이럴 리가 있나요? 하청 또는 아웃소싱은 언제요? 너무 많은 수요요. 너무 고객이 한꺼번에 많이 몰리는 경우에 해야 될,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해당하는 내용일 겁니다. 조금만 문제와 보기 내용을 좀 연결해 보시면 충분히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을 갖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조금 부족하거나 설명이 조금 나는 부족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서점에 가시면 제 출판된 CS 리더스 관리사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이 출판되어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 구매하셔도 될 것 같고요. 구매해 갖고 보실 때 시중에 있는 어떤 문제집보다 실제로 기출문제와 기출문제 가장 세밀하게 되어 있는 기출문제 분석 자료, 거기에 문제풀이 팁에 대한 측면, 거기에 핵심 키워드까지 제 입장에서는 현존하는 시중에 있는 수많은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중에 가장 압도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출판한 거니까요. 자, 서적이 조금 나는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박정민 강사를 검색하시면 제 네이버 카페가 나옵니다. 물론 유료화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앞서 설명드린 서적 출판 때문에, 저작권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다는 점 양해 바랍니다. 가입하셔가지고 기출문제 분석집, 문제집을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시게 되면 6년치에 대한 기출문제 분석 문제집, 문제 자료, 그 다음에 핵심 문제, 다중 출제되는 문제, 거기에 무슨 단원별로 출제 경향까지 알 수 있는 문제, 거기에 또 무슨 챕터별 솔루션이라 해서 연도별로 나눠놓은 문제, 정말 다양한 합격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활용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신 영상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도 꼭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에는 CS 실무론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이 분석 동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